영천중학교 3학년 학생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과학 선생님 이진경입니다. 여러분과 얼굴을 보고 수업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온라인 형태로 만나게 되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아무튼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쌤이 그 과제로 제시한 형성평가 문제, 즉 단원 마무리 문제를 같이 풀이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좀 버벅거리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많은 이해 부탁하고 앞으로 점점 더 나아지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제로 여러분에게 풀이와 답을 첨가해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문제를 못 푸는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이와 같이 문제 풀이 시간을 마련했기 때문에 영상을 보고 정리해서 올려도 과제로 인정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1번부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림은 마그네슘 리본, 구부린 마그네슘 리본이 타고 남은 재에 묽은 염산을 2방울씩 떨어뜨리고 변화를 관찰하는 실험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것은 화학 변화와 물리 변화를 비교해보는 문제로서 마그네슘 리본에 묽은 염산을 떨어뜨리게 되면 이때 수소기체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여진 염산, 마그네슘의 반응이기 때문에 가와 나는 동일한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두 번째, 마그네슘이 타고 남은 재의 묽은 염산을 반응시키는 경우에는 기체가 발생하진 않지만 염산과 재가 반응하여서 또 다른 염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가나다 모두 화학 변화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5번에서 다에서 물리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 자체가 거짓이 되죠. 그리고 4번 또한 물질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도 틀린 말이 되죠. 그 다음 1번에 리본을 구부리는 것은 모양 변화에 해당하기 때문에 화학 변화가 아니라 물리 변화입니다. 그리고 마그네슘 리본은 태워도 마그네슘의 성질은 변하죠. 재가 된다는 말은 마그네슘과 산소가 반응해서 연소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학 변화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2번, 물리 변화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시오. 자, 물리 변화란 모양이나 형태 변화 또는 상태 변화, 즉 고체, 액체, 기체가 되어가는 반응도 물리 변화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깨졌다는 것은 모양 변화, 녹았다 상태 변화, 향기가 퍼졌다는 확산이기 때문에 분자가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기역, 디귿, 리을이 물리 변화이고 녹이 슬었다는 것은 화학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물리 변화를 모두 고른 것은 기역과 디귿과 리을이 됩니다. 자, 3번에 다음은 화학 반응에 대한 설명이다. 그래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원자의 종류와 기역은 변하지 않고 원자의 니은이 달라져 새로운 물질이 된다. 자, 새로운 물질이 되는 것은 원자의 화학 변화니까요. 화학 변화가 생기는 이유는 그 화합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원자의 배열이나 성질이 달라지는 경우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물리 변화는 종류와 수, 그 다음에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앞선 강좌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적합하게 들어간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2번이 됩니다. 4번에 그림은 물질 A와 B가 반응해서 C가 생성되는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A, B, C는 굳이 원자와 분자로 생각했을 때 분자의 형태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물질 A는 요 하얀색인 A 원자 2개가 결합하여서 만들어진 물질, B는 요 빨간 구슬린 B 원자 2개가 결합해서 물질 B를 만들고요. C는 A와 B가 하나씩 결합해서 C라는 하나의 화합물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A는 총 몇 개 있습니까? 3개 있죠. 그 다음에 B는 3개 있죠. 그래서 몇 개의 C가 형성됩니까? 6개의 C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공통된 수는 약분을 해서 나타내게 되면 3으로 다 반응 전후를 나눌 수 있게 되고 결론은 A와 B가 반응해서 2C가 형성된다는 것으로 정답이 2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5번에
과산화수소가 분해되면 물과 산소가 생성된다.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을 화학식으로 옳게 나타낸 것을 묻는 문제인데요. 화학 반응식은 물체를 나타낼 때 화학식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1번, 2번은 화학식이 아니죠. 그래서 정답이 될 수가 없고요. 그 다음 화학 반응식을 나타내는 과정을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반응물과 생성물을 순서대로 적는데 반응물을 왼편에 생성물을 오른편에 적고 이를 화학식으로 나타냅니다. 그러면 과산화수소는 H2O2 그 다음에 물 H2O 산소는 O2입니다. 자, 여기서 반응 전과 후의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수소는 반응 전에 2개가 있고 반응 후엔 2개가 맞아요. 근데 산소는 반응 전에 2개가 있고 반응 후엔 3개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제일 개수가 적은 걸 먼저 얘들의 관계를 맞추는 거죠. 여기는 지금 2개는 맞는데 2개, 3개니까 지금 반응 전에 산소가 더 필요하게 되죠. 그러니까 개수의 1 대신에 2를 집어넣게 되면 반응 전에 산소가 4개가 되고요. 반응 후에 산소가 4개가 되기 위해서는 물에 해당하는 산소가 2개 있으면 되겠죠. 앞에 이 개수를 붙이게 되면 반응 전에 산소 4개, 반응 후에도 산소가 4개가 되고 수소는 반응 전에 4개, 반응 후에도 4개가 되어서 화학 반응식이 완성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수를 붙이는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문항은 5번이 됩니다. 6번에 다음은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인데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분자수는 요 하나의 덩어리들이 가지는 요 앞에 개수가 분자수 B입니다. 분자수 B도 되고 B가 되고 그러면 지금 분자수를 보면 수소 1개랑 질소 1개랑 수소 3개가 반응해서 암모니아 2개가 반응되죠. 그러니까 반응 전에 4개의 분자가 2개의 분자가 되는 거니까 분자수가 감소한다. 맞는 말입니다. 두 번째, 반응물과 생성물의 성질이 전혀 다르죠. 질소와 수소의 성질과 암모니아의 성질은 전혀 다르지요. 답은 2번은 맞는 말입니다. 3번에 반응하거나 생성되는 물질의 원자수의 비는 원자수의 비니까 원자의 수의 비는 덩어리가 아니라 하나하나씩 다 쪼개야 돼요. 그래서 질소가 지금 반응 전에는 몇 개입니까? 질소 원자는 2개가 있고요. 수소 원자는 2개짜리가 3개니까 6개가 있고요. 암모니아는 총 4개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4개짜리가 2개, 즉 8개가 되기 때문에 1대 3대 4가 되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죠. 분자수의 비는 아까 설명한 것처럼 1대 3대 2니까 맞는 말이고요. 질소랑 수소가 1대 3으로 반응하니까 질소 분자 2개가 모두 반응하려면 수소 분자 6개가 필요하다. 1대 3이 맞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됩니다. 7번에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질산은 수용액에서 질량 변화를 알아보는 실험에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골라라고 하죠. 그래서 염화나트륨과 질산은이 반응하게 되면 화학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이제 프린트에 과제로 나갔던 건데 보통 이제 염화나트륨, 질산은이죠. 그러면 얘들 같은 경우에 서로 파트너를 바꾼다고 생각하면 좀 더 과정을 보기가 쉬워요. 그래서 형성되는 게 질산나트륨과 염화은이 형성됩니다. 그랬을 때 이런 경우에는 그 화합물의 종류가 바뀌는 화학 변화가 되기 때문에 1번은 틀렸고요. 앙금으로 형성되는 것은 질산나트륨이 아니라 염화은입니다. 보통 은이 붙은 것들이 주로 많이 앙금이 됩니다. 다음 3번에 생성된 앙금의 양만큼 질량이 증가한다. 아니지요. 질량이 보존되기 때문에 질량은 일정하죠. 4번에 질량은 가와 나와 다가 같죠. 왜? 질량 보존의 법칙. 5번에 나의 반응 직후 시험관을 막아두면 다에서 질량이 증가한다.
질량 보존의 법칙에 따르면 질량이 증가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7번의 답은 4번이 됩니다. 8번의 그림은 염산과 탄산칼슘의 반응에서 질량 변화를 알아보는 실험을 나타낸 것이다. 지금 보면 묽은 염산과 탄산칼슘이 반응해서 반응하는 과정이고, 이때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질량은 같습니다. 두 번째, 니은의 가와 나의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도 같죠. 화학 반응식으로 적어보면 탄산칼슘과 탄산칼슘, 요게 탄산, 보통 읽을 때 뒤에 걸 먼저 읽습니다. 칼슘과 염산, 이 반응에서 생성되는 것은 앞에 I와 뒤에 I가 같이 붙는데요. 개수를 맞춰주게 되면 자, Ca, Cl2, 염화칼슘과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성됩니다. 그러니까 가와 나의 물질을 이루었을 때 반응 전후에 원자의 종류는 달라지지 않고 배열만 바뀌게 되죠. 화학 변화니까. 니은도 맞는 말이 되고, 나의 질량은 지금 반응 후에 지금 뚜껑을 열었을 때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하기 때문에 뚜껑을 열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도망가게 되죠. 그러니까 질량이 나가 다보다 크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은 기응, 니은, 디귿이 모두 정답이 됩니다. 9번에 물질 X가 연소하는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 반응에서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한다.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한다는 말은 반응 전후에 입자수의 개수가 보존된다는 거죠. 지금 보면 이때 X의 모형으로 오른 것은 지금 산소가 반응 전에 4개가 쓰였고, 지금 빨간색이 산소니까 반응 후에도 산소가 하나, 둘, 셋, 넷. 산소가 4개가 사용됐어요. 그럼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탄소, 까만색, 탄소 1개와 물을 이루는 것은 물의 화학식이 H2O니까 여기서 산소를 제외하면 수소가 몇 개? 몇 개 있습니까? 수소가 1개, 2개. 그죠? 아니죠. 그 흰색이 수소죠. 수소가 2개짜리, 2개짜리가 2개 있으니까 4개죠. 탄소 하나랑 수소 4개가 사용되는 반응은 메테인이죠. 그래서 메테인인 것은 답은 3번이 됩니다. 쌤이 많이 지금 버벅거리죠. 쌤도 지금 많이 긴장을 해서 그렇습니다. 좀 이해해 주세요. 10번에 그림은 산화마그네슘이 생성될 때 반응하는 마그네슘과 산소의 질량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지금 보면 시작이 0이고 요렇게 그래프를 볼 때는 딱 2개가 만나는 꼭지점을 잘 보면 됩니다. 수가 딱 떨어지는 쪽에 뭐가 있습니까? 마그네슘 3일 때 산소 2, 또 마그네슘 6일 때 산소 4가 반응하죠. 즉 마그네슘과 산소가 반응해서 산화마그네슘이 되는 경우에 질량 B가 마그네슘 3일 때 산소 2, 그러면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산화마그네슘이 5가 형성됨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때 연소하게 돼서 생성되는 마그네슘은 마그네슘 15일 때 산화마그네슘 얼마입니까? 3대 5니까 얘 3대 5의 형태로 나타내면 얘는 25g이 형성됨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답은 4입니다. 보통 여기서 이제 많이 헷갈리는 것이 마그네슘이 15, 즉 5배 증가했으니까 산소도 5배 증가해서 산소는 10g이 사용되고 산화마그네슘이 5배 증가하는데 보통 산소로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좀 주의하시면 이 문제의 함정을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11번에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하는 물질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뭡니까?
모든 물질이 서로 일정한 질량, 일정한 성분이 뇌 비로 결합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성립하는 것은 주로 화합물입니다. 즉 원자가 결합한 물질. 그러면 여기서 화합물인 것은 물, 질소, 아이오딘화, 칼륨, 이산화, 탄소, 설탕물. 설탕물은 혼합물입니다. 왜냐하면 설탕물 만들 때 굳이 설탕을 적게 넣든 많이 넣든 항상 많이 사용이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봐야 되는 건 질소는 N2잖아요. 근데 질소 자체가 항상 성분비가 일정하다. 이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죠. 이건 단일 물질이기 때문에 질소는 질소 기체라고 얘기하면 N2도 되지만 그냥 질소 원자를 얘기하면 N으로 표시해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도 그 경계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정답은 4번. 기역, 리을, 위엔 미드입니다. 12에서 13번 문제. 이런 문제는 이제 문제에서도 많이 나타내고 여러분들이 화합물을 만들 수 있을 때 이 모형을 만드는 능력을 보는 건데, 지금 볼트와 너트가 결합해서 화합물 X를 만들죠. 그랬을 때 남은 모형의 종류와 수를 보면 볼트가 4개가 남았으니까 실제로 사용된 것은 볼트 2개랑 너트 4개가 결합해서 화합물 X를 2개 만들었다는 거죠. 두 번째도 보면 볼트 2개가 남았죠. 즉 볼트 4개와 너트 8개가 결합해서 화합물 4개를 만들죠. 세 번째 그림도 이번엔 너트가 4개가 남았으니까 사용된 것은 12개가 사용됐고 볼트 6개와 너트 12개와 화합물 6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화합물 화합물이 한 개를 만들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보면 2대 4대 2, 즉 화합물 하나당 볼트 2개, 너트 4개, 화합물 2개가 생성된다는 말은 볼트 1개일 때 너트 2개가 결합해서 화합물 하나를 만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볼트 하나당 너트 2개가 들어가 있는 2번이 X의 모양이 됩니다. 참 쉽죠? 이런 거 표를 해석하는 능력 중요하니까 많이 연습을 통해서 익숙해지도록 합시다. 13번에 볼트 1개의 질량은 3g, 너트 1개의 질량은 2g일 때 화합물 X를 이루는 볼트와 너트의 질량비를 구하시오. 지금 볼트 1개당 너트가 2개씩 결합이 되니까 볼트 1개당 3g, 너트 2개면 얼마입니까? 4g이죠. 즉 볼트와 너트의 질량비는 3대 4가 됩니다. 쉽죠? 여러분 이렇게 문제를 차근차근히 하나씩 분석하는 연습을 해둬야 됩니다. 다음 14번 문제. 표는 물질 A와 물질 B가 완전히 반응하여 화합물을 생성할 때 반응물의 질량 관계를 나타냅니다. 질량 관계니까 얘도 이제 질량 보존의 법칙과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남은 물질의 종류와 질량이 중요하죠. 그래야지 이제 뭐가 사용됐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지금 빈칸이 없는 게 실험 2잖아요. 2가 지금 가장 그 기역과 니은을 해석하는 힌트가 됩니다. 지금 A 0.6과 B 3.2가 반응했을 때 지금 남은 물질이 뭡니까? A가 0.2가 남았단 말은 실제로 실험에 사용된 것은 A가 0.4g이 사용됐고 B가 3.2g이 사용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얘네들의 질량비가 1대 8이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억에 들어갈 이제 내용을 보면 A가 0.2 썼으니까 그 반응 생성할 때 사용된 B의 질량이 8배, 즉 1.6g임을 알 수 있고 지금 여기에 지금 B가 0.2가 남았죠. 그러니까 기억에 들어갈 값은 1.8g이 됩니다. 그래서 보기의 기억이 틀렸죠. 두 번째, 지금 2.7대 5.6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1대 8이니까 얘가
다 사용되고 A가 남았다는 것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고요. 그러면 1대 8이니까 사용된 A 값은 B의 8분의 1이 됩니다. 8분의 1은 얼마입니까? 5.6의 8분의 1은 0.7g이죠. 사용을 0.7g 했으니까 남은 것은 이연에 A가 2g이 남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다음 니은은 실험 2에서 C는 A하고 B가 반응해서 지금 C가 형성되는데 C에서 지금 보면 0.4g, 3.2g이 반응했으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에 따르면 3.6g이 생성됨이 맞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15번에 그림과 같이 불을 붙인 양초에 유리컵을 씌웠더니 잠시 후 불이 꺼졌다. 불이 꺼진 까닭은 당연히 양초는 계속 공급이 되지만 유리컵이 왜 의해서 밀폐된 공간에 의해서 산소의 양이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산소가 부족해서 불이 꺼지는데 이 불이 꺼진 까닭은 즉 양초의 양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산소의 양이 그만큼 반응하지 않으면 연소가 일어나지 않다는 뜻이기 때문에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정 성분비의 법칙과 관련되는 것은 바로 5번이 됩니다. 성분 원소가 일정한 질량비로 반응한다. 그래서 질량비가 나오면 일정 성분비, 부피가 나오면 기체 반응의 법칙이 되는 거죠. 16번에 그림은 메테인이 연소할 때 반응물과 생성물의 부피 관계를 나타낸다. 그래서 메테인이 한 부피일 때 산소는 몇 개입니까? 2부피. 그래서 이산화탄소 기체 한 부피와 수증기 2부피가 형성됨을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고요. 이렇게 부피 관계가 나오면 기체랑 관련되기 때문에 기체 반응의 법칙이 성립한다. 맞죠?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같은 양의 분자수가 가지는 부피는 항상 일정하다는 거죠.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와 수증기의 부피는 같습니까? 이산화탄소 하나당 수증기가 2개가 반응하죠. 그러니까 같지 않죠. 화학 반응의 개수비는 개수 앞에 앞글자에 붙어있는 숫자 산소 2, 수증기 2 1대1이다. 맞죠? 생성되는 수증기 분자수는 반응하는 메테인 분자수의 2배이다. 메테인 하나당 수증기 2개이니까 분자수는 2배 맞습니다. 5번에 메테인 20ml가 완전히 연소하면 자 이산화탄소는 메테인과 이산화탄소는 지금 1대1이죠. 기체 한 부피당 이산화탄소 한 부피니까 20ml가 생성된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됩니다. 17번에 수소기체와 산소기체 400ml, 수소기체 400ml와 산소기체 100ml가 완전히 반응해서 수증기를 생성할 때 남는 기체의 종류와 그 부피를 구하라. 지금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반응해서 수증기, 즉 물이죠. 물을 형성했을 때 화학 반응식의 개수를 맞추어 보면 산소의 양을 맞추기 위해서 얘가 2개가 반응 전에 2개니까 반응 후에 2개가 필요하니까 앞에 개수 2를 붙였을 때 수소가 4개가 사용되니까 여기도 2가 붙죠. 지금 부피 B는 얼마입니까? 2대 1대 2죠. 지금 사용한 게 수소 400에 산소 100을 사용했으니까 지금 2대 1, 즉 내가 사용된 것은 200만 사용되고 200ml가 형성되니까 얼마가 남습니까? 400ml에서 200ml를 빼면 200ml가 남죠? 누가? 수소. 수소 기체 200ml가 남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8번에 표는 일정한 온도 압력에서 기체 A와 기체 B가 반응해서 기체 C를 생성할 때 기체의 부피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을 나타내고 있죠.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면 반응 전 기체의 부피가 A는 40, B는 10이에요.
자, 근데 반응 후 남은 기체. 그럼 남은 기체란 말은 지금 40 중에 10이 남았단 말이니까 사용한 것은 30ml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생성된 C의 부피는 20이니까 부피비로 봤을 때는 30대 10대 20, 3대 1대 2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A가 30 사용했으면 B는 얼마 사용했겠어요? 10을 사용했으니까 10이 남았겠죠? 그래서 기억에는 B가 10이 남았음을 알 수가 있고 생성된 값은 30 중에 31대 20, 니은에 20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숫자를 좀 잘못 넣어서 21번 문제로 19, 20문제번이 쌤이 잘못 넣어서 21번으로 돼 있어서 그냥 바로 21번으로 적고 풀이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질산 암모늄이 들어있는 비닐 주머니에 물이 들어있는 지퍼백을 넣고 비닐 주머니를 밀봉한 다음 물이 들어있는 지퍼백을 눌러 물이 나오게 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요 경우에는 지금 냉찜질 팩을 이용하는 거니까 차가워지는 반응입니다. 주위를 차갑게 하는 반응은 뭡니까? 보통 이제 그 발열 반응, 흡열 반응으로 얘기할 때 차가워진단 말은 내가 열을 흡수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흡열 반응을 생각하면 된다는 뜻이죠. 자, 그럼 옳지 않은 것은 질산암모늄과 물을 하면 얘들이 이제 서로 용해되면서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고 비닐 주머니가 차가워지면서 냉찜질 주머니를 만들죠. 그래서 물이 얼면서 열을 방출한다는 것은 흡열 반응이 아니라 열을 방출한다. 뭡니까? 발열이죠.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이제 두 문제 남았습니다. 조금만 힘냅시다. 자, 냉각장치에 활용할 수 있는 반응을 모두 고르면, 이 교과서에 하나씩 다 설명이 돼 있는데, 철과 산소의 반응은, 철과 산소를 섞으면 그 열이 나기 때문에 얘를 이용해서 이제 발열 깔창을 만든다고 교과서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는 발열 반응. 뜨거워지는 반응. 소금과 물은 차가워지니까 흡열 반응. 산화칼슘과 물의 반응도 발열 반응. 수산화바륨과 염화암모늄의 반응, 흡열 반응. 염산과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의 반응도 발열입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풀면서 익숙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 4번이 되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러분. 에너지를 방출하는 화학 반응을 활용하는 예를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에너지를 방출하니까 뜨거워지는 반응이죠. 광합성은 지금 보면 엽록소에서 빛 에너지를 흡수하잖아요. 빛을 흡수한다는 말은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 그러니까 기억은 정답이 될 수 없죠. 다음 에어컨은 주변이 차가워지죠. 주변이 차가워지니까 흡열 반응. 냉찜질 주머니도 흡열 반응. 차가워지는 것은 에너지를 흡수하는 겁니다. 그럼 발열 도시락 방출하죠. 제설제가 뭡니까? 제설제는 겨울에 눈이 쌓였을 때 눈을 녹여서 땅이 얼지 않도록 하는 장치니까 제설제도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 됩니다. 그래서 디귿과 미음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모든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학생들이 풀기에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고 하는 문제지만 쌤도 앞으로 수업 내용과 관련된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그때마다 풀이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조금은 집에서 공부하느라 힘들겠지만 기운 내길 바라고요. 다음에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수고했습니다.